2008년 5월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 얼곡리는 봄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평화로운 시골이었다. 아침이면 안개가 골짜기를 덮고 개울가에선 개구리 울음이 들려왔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게 된다. 2008년 5월 17일 새벽 마을 초등학교 2학년 김도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도윤이는 평소처럼 활발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저녁엔 어머니와 TV를 보며 깔깔거렸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이의 방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신발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 문도 닫혀 있었다. 그런데 이불만은 마치 누군가 안에서 몸을 비틀며 빠져나간 듯해 구겨진 채 남아 있었다. 산에서 큰 뱀을 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곧장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같은 마을의 초등학생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저 어제 산에서 진짜 큰 뱀을 봤어요. 사람만 했어요. 진짜로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한도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다니 그건 이무기일지도 몰라. 이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후 단순 실종은 이무기 전설의 부활로 변해갔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곳곳의 미제 사건과 전설 속 실종을 추적하는 유튜브 채널 안가미스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강원도의 이무기 실종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경찰은 실종 사흘째 다름산 입구 근처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건 마치 거대한 생물체가 땅 위를 기어간 듯한 긴 자국이었다. 길이 30m, 폭은 사람 한 팔 길이, 저위에 수풀은 눌려 있었고 흙은 단단히 압착돼 있었다. 게다가 그 옆엔 도윤이가 신던 파란색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현장에 있던 수사관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멧돼지도 곰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사건은 금세 뉴스에 보도됐다. 강원도 실종 사건, 정체불명의 흔적 발견. 이 한 줄 제목은 곧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지역 방송국 PD들은 밤새 마을로 몰려왔다. 그중 한 PD는 당시 현장을 촬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흙이 눌린 흔적이 뱀의 움직임 같았어요. 그런데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그 PD의 수첩에는 이런 메모가 남아 있었다. 70년대에도 같은 시기에 아이가 사라짐은 실종 시기, 5월 중순의 전설, 100년마다 이무기가 깨어난다.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런 말을 들려줬다. 다름사 밑에는 오래전 봉인된 이무기가 있지. 100년에 한 번 깨어나 아이를 데려가야 잠든다. 그래야 마을이 평안하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누구도 그 이야기를 쉽게 부정하지 못했다. 밤마다 개가 짖고 계곡에선 거품이 솟구쳤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이제 전설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를 악물었다. 전설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실종 2주째. 경찰은 CCTV를 다시 확인했다. 그 안에는 새벽 4시 17분 집 앞 골목을 걷는 도윤이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아이 앞에 길게 이어진 희미한 흰색 형체가 따라가고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도 짐승의 형체도 아닌 흔들리는 선처럼 보였다. 영상은 3초간 흔들린 뒤 꺼졌다. 그 뒤로 도윤이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에는 강원도 이무기 실종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는 산신의 저주라고 했고 누군가는 땅 밑 실험실의 괴생명체가 도망쳤다고 말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다름사 근처에서 녹음한 정체불명의 소리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와도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달랐다. 저음과 고음이 섞여 마치 무언가의 숨결 같았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또 다른 아이가 사라졌다. 이번엔 도윤이의 친구 최민재. 그날 밤 집 앞 개가 미친 듯 지저대자 민재는 무슨 일이지 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산 아래만 수색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거기 뭔가 있다고 말하던 다름사 동굴 입구는 막아두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지질조사 중이라 접근이 어렵습니다. 며칠 뒤 조사팀은 동굴 벽면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글씨를 발견했다. 살려주세요. 흙에 스며든 아기의 손자국이었다. 2008년 6월 초 김도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다. 그 사이 경찰은 세 차례 수색을 벌였지만 단 한 가지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고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았다. 서울의 한 일간지 사회부 기자 박성구는 그 당시 이 사건을 맡게 됐다. 그는 1990년대부터 각종 실종 사건을 취재하며 현실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걸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박 기자는 처음엔 단순 실종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꺼내놓은 이야기를 듣고 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갔다. 아이를 삼킨 이무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전부터 있던 전설이에요. 100년마다 다름사 밑에 봉인이 풀린다지요. 그때마다 아이 하나가 사라져요. 노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박 기자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그의 직감이 말했다. 이번 사건엔 뭔가 있다. 박 기자는 마을 서쪽의 폐교로 향했다. 40년 전에 문을 닫은 월곡초등학교 분교와 이곳에는 지역 신화나 전설을 기록한 오래된 문서가 남아 있었다. 교실 구석, 먼지가 쌓인 서류함 속에서 그는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는 것.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름사 봉인지 1908년 5월 기록에. 박 기자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무기가 깨어나면 마을의 아이가 사라진다. 봉인을 지키는 자는 피를 이어받은 자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무기 봉인지라 불리는 의식의 구체적인 절차가 손글씨로 남아 있었다. 붉은 흙으로 원을 그린다.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가운데에 둔다. 봉인자는 다름에 숨을 묶는다는 주문을 외운다. 박 기자는 순간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야. 며칠 뒤 그는 카메라맨 한 명과 함께 다름산으로 올랐던 밤이 되자 산은 기묘하게 조용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새소리조차 사라졌다. 그때였다. 동굴 입구 근처에 흙바닥이 반쯤 꺼져 있었다. 그 안에서 길게 이어진 홈 자국이 보였다. 마치 거대한 몸체가 지나간 것처럼 S자 모양으로 이어진 자국은 20m가 넘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낡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다. 천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도윤이. 박 기자는 이 사실을 곧장 경찰에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미 모든 수색은 마쳤습니다. 그건 민간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심지어 경찰은 다음 날 그가 촬영한 현장 사진의 일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허위 정보 유포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 박 기자는 이상함을 느꼈다. 사진 속엔 단순한 땅 자국이 아니라 무언가의 비늘 조각처럼 보이는 것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그것이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한 감식 요원은 그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남겼다. 그건 생물의 조직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물인지 데이터가 안 나와요. 이후 박 기자는 신문 일면에 경찰 실종 사건 증거 은폐 의혹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곧바로 편집국으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국가기관을 공격하지 마라. 불확실한 미신에 기댄 기사다. 결국 기사는 하루 만에 내려갔다. 그는 해고 위기까지 몰렸다. 그날 밤 박 기자는 자신의 취재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진실은 절에 있다. 이무기는 아직 봉인되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의 노인 한 명이 다름사 근처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다고 신고했다. 흙이 들썩이더니 커다란 그림자가 절 쪽으로 들어가더라고. 머리가 2개였어. 그는 며칠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죽기 전까지 그는 가족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눈이 2개가 아니었어. 3이었지. 사건은 점점 현실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실종된 2아이의 가족들은 각자 다른 꿈을 꿨다고 진술했다.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뒤엔 커다란 검은 비늘이 보였어요. 그 꿈은 날짜도 시간도 같았다. 이제 경찰도 언론도 아무도 이 사건을 다루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기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무기 봉인지의 마지막 단서 1908년의 봉인 의식을 직접 재현하려 했다. 그가 향한 곳은 산 정상에 있는 폐사찰 따름사였다. 도윤의 흔적, 봉인의 기록, 그리고 3번째 실종의 예언은 모든 것은 다름사로 향한다. 다름사의 밤은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다. 기자가 처음 산에 들어섰던 그날과 달리 이번엔 공기가 묘하게 달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흙냄새와 함께 차가운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박성훈 기자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옆에는 카메라맨 한 명이 있었다. 둘은 폐사찰 따름사를 향해 발을 옮겼다. 달빛에 비친 산길은 마치 누군가의 거대한 몸이 꿈틀거리며 지나간 듯 불규칙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다름사에 도착하자 문짝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나가 있었고 기둥엔 기묘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숨을 묻고 피를 봉하라. 박 기자는 손전등 불빛을 기둥 위로 비췄다. 그 순간 무언가 반짝거렸다. 작은 유리병이었다. 그 안에는 붉은 빛을 띠는 물질이
가득 담겨 있었단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단 다른 봉인식 1908년 봉인자의 피. 박 기자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곧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사찰 내부를 비췄다.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봤어요. 지금 움직였죠. 카메라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림자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기둥 너머 검은 비늘이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이무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기가 흔들렸다. 지면에서 진동이 울리고 사찰의 석불 하나가 쓰러졌다. 그 속에서 어린아이의 신발 하나가 튀어나왔다. 신발 안에는 김도윤이라는 이름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박 기자는 공책에서 봤던 봉인의 의식을 기억했다. 그는 붉은 흙을 손으로 긁어모아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안에 신발을 두고 낡은 주문을 중얼거렸다. 다름에 숨을 묶는다. 다름에 숨을 묶는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사찰의 종이 스스로 울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순간 기자의 옆에 있던 카메라맨이 비명을 질렀다. 뒤에 있어야 해. 박 기자가 돌아보았을 때 거대한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눈이 세 개였다. 손전등 불빛이 꺼졌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짧은 불길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였다. 땅 밑에서 무언가 솟구쳐 올라왔다. 비늘이 섬광처럼 반짝이며 공중으로 튀었고 사찰 벽면이 산산조각났다. 박 기자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발목이 무언가에 잡혔다. 차가운 촉감, 그리고 손이 아닌 비늘에 덮인 꼴이었다. 놔줘.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섬광 속에서 카메라의 셔터가 한 번 터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찰 중앙의 원 속에서 붉은 눈을 번뜩이는 뱀의 얼굴이었다. 그 후 발음사에서 박성훈 기자와 카메라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사용하던 캠코더만 산 입구에서 발견됐다. 영상은 대부분 손상돼 있었지만 마지막 2초만 남아 있었다. 이무기는 살아있자. 그 뒤로 소리가 끊겼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산악 취재 중 실종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경찰과 산림청 기록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다. 사건 이후 발음사 주변의 식생이 급격히 변했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자라던 나무들이 단 일주일 만에 고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생긴 웅덩이는 마치 거대한 비늘 자국처럼 원형으로 남아있었다. 2015년 한 탐사 다큐팀이 이 사건을 다시 취재했다. 그들은 봉인지로 추정되는 사찰터에서 이상한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쪽에는 세 개의 눈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 하나가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김도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무기는 전설이라고 하지만 그 전설은 언제나 누군가의 실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2008년 강원도 이무기 실종사건 진실은 아직 산속에 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껴지신다면 당신도 이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미스터리,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그 모든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는 곳 안가미스터리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에 다룰 더 충격적인 실화 미스터리도 놓치지 마세요.